오늘은 이 앞 시간에 이어 남명 선생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시 복명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명 선생은 성군이 나와 이 땅의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왕도는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무진봉사에서 말했듯이 밖으로 살펴서 그 행동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할 수 있도록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이 세상에 도가 강물처럼 흘러 군자는 그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며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왕도 정치는 선생이 꼭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명사도의 그림에도 왕도를 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도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명 선생은 다음의 시 텍스트 복명루를 통하여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명루. 기하유엄 송유루 기산 아래 남은 소리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 친현락이 헐유유 친현락이가 마침내 유유하구나. 자종 촉석 신개우 촉석성에 새로 누각 세운 뒤부터는 육육명수 상하류 봉황새 울음소리 물길 따라 오르내리는구나. 앞의 47강에서 우리는 선생이 을묘년에 올린 사직상소문과 정묘년에 성정원에 올린 사직상소문을 통하여 당시의 어려운 나라 사정을 보았고, 앞의 47강에서 살핀 무제 제목 없이의 시 텍스트를 통하여 나라의 문물이 끝나고 근본마저 흔들리는 위기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까닭을 선생은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임금, 즉 성군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생은 성군이 나타나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선생이 1558년 명종 13년 진주 목사 김홍과 함께 지리산 유람을 마치고 가는 길에 진주 객사에서 쉬면서 객사에서 남쪽으로 백보점에 있는 복명루에 올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명루는 봉황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성군이 나타나 왕도 정치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선생은 누각의 이름 복명루를 인유하여 자신의 바람을 시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는 성군이 나타나 이 나라를 다스려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 시입니다. 그리하여 1구에서는 기산 아래 남은 소리가 이 누각에 이어 있다 합니다. 기산 아래 남은 소리는 주나라 때 문왕 때 기산에서 울었다고 하는 봉황새의 울음소리입니다. 중국 고사에 성군이 나타났을 때 운다는 그 봉황새의 울음소리가 남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누각에 이어 있다 하니 이 나라에 문왕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구에서는 성군이 나라를 다스리니 마침내 친현락이가 유유하다는 것입니다. 이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4구에서는 촉석성에 새로운 누각을 세운 뒤로부터는 봉황새 울음소리 물길 따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남명 선생이 추구하던 이상세계가 마침내 이루어지고부터는 그 이상세계가 위 임금으로부터 아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1구는 주나라 문왕 때 기산에서 울었다는 봉황새의 울음소리가 이 누각에 이어 있다 하니 이와 관련된 중국 고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정보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는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이구도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이구에 나타난 친현락이는 대학에 나타난 것으로 군자는 그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긴다.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긴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이도 이 텍스트를 알지 못하고서는 정보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3구는 매우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촉석성에 새로 누각 세웠다는 것은 떠러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4구는 1구에 나타난 문왕 때의 봉황새 울음소리가 2구에서 친현나귀가 유유한 것처럼 물길 따라 오르내린다 하니 이도 대학에 나타난 이 텍스트를 알지 못하고서는 정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도 2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3구의 1차 정보성을 4구에서는 한 단계 끌어올려 2차 정보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시에 흥미를 더하면서 텍스트의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구에 나타난 기산 아래 남은 소리가 이 누각에 이어 있다는 기산의 봉황새가 주나라 문왕 때 기산에서 울었다고 하는 중국 고사의 인유입니다. 2구의 친현랑이는 대학, 군자, 형기, 현이, 친기친, 소인, 락기, 락이, 이길이. 군자는 그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긴다.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긴다의 인유입니다. 여기에서 군자는 다스리는 사람들과 어진 사람이며 소인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친현나귀는 다스리는 사람은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일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니 유가들이 추구했던 이상세계라 할 만합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구의 친현나귀가 마침내 유유하다는 것은 선생이 추구하던 이상세계, 즉 왕도 정치가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의 강한 바람입니다. 1, 2구는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이 시 텍스트의 형식은 7원절구로 모두 4구로 이루어졌습니다. 1구의 끝 누, 2구의 끝 유와 4구의 끝 류로서 운을 맞추어 텍스트의 형식상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1, 2구와 3, 4구가 하나의 월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월 기아 유엄 송유루 친현락이 헐유유 기산 아래 남은 소리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 친현락이가 마침내 유유하구나는 이엄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엄마디 기하 유엄 송유루 기산 아래 남은 소리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에서 풀이말은 유 있느니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이름마디 임자말 기하유엄 기산 아래 남은 소리입니다. 이 이름마디에서 풀이말은 유 남따이고 임자말은 소리입니다. 이 둘은 자리가 바뀌면서 풀이말이 빠져나가 소리가 남으니 임자말 소리를 한정하는 매김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빠져나간 매김말이라 합니다. 기하, 기산 아래는 위치말입니다. 이 이름말이 명사절이 임자말 주어입니다. 누각은 풀이말 유 있느니의 위치말이고 속이어는 풀이말 유 있느니를 꾸미는 어찌마디 어찌말입니다. 어찌마디의 풀이말 서술어는 속이어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기하유엄 기산 아래 남은 소리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102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친현락이 헐유유 친현락이가 마침내 유유하구나 해서
풀이말은 유유하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친연락이이고 헐 마침내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02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어 첫째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102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둘째 월 자종 촉석 신계우 육육명수 상하류 촉석성에 세로 누각 세운 뒤로부터는 공황새 울음소리 물길 따라 오르내리는구나에서 풀이말은 상하 오르내리는구나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육육명 공황새 울음소리이고 불임말 목적어는 류 물길입니다. 수 따라는 풀이말 상하 오르내리는구나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자정 뒤부터는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촉석신계우 촉석성에 새로운 누각 세우는 위치말 자정 뒤부터를 한정하는 매김말입니다. 이 매김마디의 풀이말은 개 세우다이고 임자말은 사람들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 누각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이고 촉석성에는 위치말입니다. 신 세로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둘째 월은 화면의 103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이 시의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2구에서는 주나라 문왕 때 기산에서 울었다고 하는 봉황의 울음소리 고사를 인유하여 이 땅에 문왕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 친연나기의 이상세계를 실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구가 원인이 되어 2구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3, 4구에서는 1구의 고사를 다시 인유하면서 공황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뜻을 가진 봉명루를 세운 뒤로부터는 공황새 울음소리가 물길 따라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1, 2구의 내용을 3, 4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1, 2구와 3, 4구가 의미상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 텍스트의 결속성을 살펴보면 제어 중심은 1, 2구에서는 친연락이 주체, 유유하다, 움직임이라 하겠고 3, 4구에서는 육육명, 공황새 울음소리, 주체, 상하, 오르내리다, 움직임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면의 104에서 보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에서는 1차 개념 친현락이 주체, 유유하다, 움직임과 육육명, 봉황새 울음소리, 주체, 상하, 오르내리다,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것이 2차 개념입니다. 그 원인은 친연락이 주체, 유유하다, 움직임의 경우는 기아유엄, 기산 아래 남은 소리, 누각에 있다, 상태에 있고 육육명, 주체, 상하, 움직임의 경우는 촉석성의 위치, 신개우, 세로 누각을 짓다,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것이 화면의 105에서 보이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미시구조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을 포함시켜 나타낸 것으로 기하유엄, 기산 아래 남은 소리가 누각에 있다의 연속적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속이어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상하, 오르내리다에는 객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인 수류, 물길을 따라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개우, 세로 누각을 짓다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가진 자종 뒤부터는 이 포함되어 들어가 이 시는 화면 106과 같은 미시 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결속성을 바탕으로 복명루의 시를 그 속뜻으로 본다면 1. 문왕 때 성군이 나서 울었다는 봉황새의 남은 울음소리가 지금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 2. 다스리는 사람은 어진 것을 어질게 여기고 백성은 편안하게 살면서 하는 일에 만족하는 이상세계가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3. 이상세계가 마침내 이루어지고부터는 4. 봉황새 울음소리가 촉석성 아래 남강의 물길 따라 오르내리는구나로 이해됩니다. 남명 선생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이상세계는 끝내 선생의 바람으로만 끝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어두운 현실만이 존재하며 선생을 괴롭혔습니다. 거기다 전운마저 감돌고 있었으니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모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시 산해정 우엄, 산해정에서 우연히 얽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